계신 지금 시각 12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좀 황당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화영 부지사 재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재판이 하나 진행이 된 게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 특히 김성태 진술 등이 조작됐고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연어 파티, 술 파티 이런 걸 해줬다. 뭐 이렇게 폭로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에 나와서 폭로했잖아요. 이게 검사들은 위증이라고 지금 어거지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를 지금 기소를 해놓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원래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요, 국회에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이 이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검사 새끼들 이번에 국회에 고소 고발이 없는데도 그냥 기소를 해버렸어. 이게 과연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법 왜곡죄예요. 법 왜곡죄. 예? 법 왜곡. 자, 이번에 지금 법 왜곡죄를 처벌하는 법이 지금 진행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회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이 재판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15일이 국민참여재판 날이었고요. 닷새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 못 열려요. 적어도 12월 15일에는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판사가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없어진 상태예요. 사실상 판사가 재판 안 하겠다고 도망간 겁니다. 아무리 봐도 검사들이 저렇게 개기는 거 보니까, 야, 이거 검사들이 잘하면 판사인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구나, 뭐 겁을 먹었나 봅니다. 검사들이 좀 그래요. 자기 입맛에 안 맞게 재판을 진행하면요, 검사를 상대로 해코지도 합니다. 판사들이 실제로 그에 대해서 약간 공포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와가지고 집단 퇴정을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 넣고 이렇게 하니까 판사가 겁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피 신청을 안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야 되는데 갑자기 기피 신청을 받아주면서 재판을 정지시키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참, 재판이 개판. 참, 대한민국 법조는 이렇게 가진 자들을 위해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위해서 계속 착착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정말 열받죠. 자, 갑자기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다음에 집단 퇴정을 해버렸습니다. 판사가 검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검사들이 꼬장을 부린 거죠. 이게 뭔 내용인고 하니, 검사들이 증인으로 42명이나 신청합니다. 아니, 국민참여재판이잖아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을 불러 모아서 시민들의 판단에 따라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그런 재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판을 오래 끌 수 없고요. 하루나 또는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재판한 다음에 딱 결론 내게끔 돼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근데 증인이 42명이나 된다면 이거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했다? 뜬금없이 재판 증인으로 42명이나 신청을 해요. 생어거지를 쓴 거지. 당연히 법원에서 기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버럭 승질을 부리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튀어버린 거예요. 자, 국민참여재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이거 오래 끌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하루 안에 끝나요. 지금까지 역대 가장 길게 된 거는 3일인가 된 거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집중적으로 재판을 한 다음에 빨리 끝내는 게 이게 국민참여재판입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이 재판을 한 번에 쫙 끝내기 위해서 공판 준비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도 공판 준비기를 10번을 열었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막 공판 준비기일이 끝날 때쯤이 됐는데 갑자기 검사 새끼들이 시비를 털고 나선 겁니다. 증인을 42명이나 불러달라고 어거지를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42명이나 증인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불가능한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어떻게 아니 그 국민참여재판이 아니라도 그래요. 증인을 이렇게 많이 부르면은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에 진짜 이런 짓을 오늘 검사들이 지난주에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다 됐어. 이제 공판 준비기일도 이제 마무리 지을 단계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공판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든지 안 그러면 우리 그냥 나가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마디로 이 재판을 재판을 안 하려고, 이건 오래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안 하겠다는 거죠. 12월 15일 날 재판을 할 건데 갑자기 지난주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은 이거 12월 15일 날 재판을 못 해요. 그러니까 12월 15일로 정해져 있는 재판 이거를 안 열리게 하려고 검사들이 지금 장난질을 친 거란 말이야. 그죠? 당연히 이거는 기각이 돼야 정상이에요.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이화영 부지사 재판 같은 경우에 이거 역사상 처음으로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이 사상 처음으로 닷새 동안 연달아서 엽니다. 보통 하루 안에 끝나게 돼 있고요. 지금까지 가장 긴 게 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닷새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닷새 안에 모든 절차를 다 끝내려고 하니까 증인도 아주 압축적으로 부르고 그게 아닌 거는 미리 증언 받아놓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던 거야. 자,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 하면은 뭐가 문제냐? 검사들이 많이 불리해요. 검사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법정에서 해괴한 논리를 막 시전을 합니다. 통상의 일반 시민들의 생각에서는 택도 아닌 소리죠. 그런데 이 검사들이 해괴한 주장을 하면요, 판사들이 모르는 척, 못 이기는 척 받아줘 버려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런데 국민참여재판을 하면은 검사들의 이런 해괴한 말장난이나 법기술 쓸 수가 없게 돼요. 이게 법기술이라기보다는 거의 법 왜곡이죠. 국민들의 시각에 볼 때
검사가 어거지 쓰면은 야 어거지 쓰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판사가 그걸 못 하더라고. 원래는 판사도 아니 판사가 정상적으로 하면 우리가 왜 국민참여재판을 합니까? 자, 판사가 맨날 검사들이 이런 어거지나 법외국에 끌려다녀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사들이 검사들한테 겁을 잘 먹는다고.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검사들이 어거지를 씁니다. 뭐라고 어거지를 쓰느냐? 자, 이게 이제 검사들이 어거지를 쓴 이유는 교도관을 비롯한 42명의 증인을 불러달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가능하니까 이 증인을 좀 줄여달라고 재판부가 요구를 합니다. 근데 검사들이 뭐라고 어거지를 쓰느냐? 아니 이화영이 연어 파티 날짜 확정을 못 지었어. 이게 아마 기간이 한 달 정도 되는데 그 한 달 동안 이화영을 담당했던 교도관들 다 불러와야 돼. 그래서 몇 명이다? 42명이다 이거야. 42명 다 불러서 다 심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건 사실 아니에요. 이화영 부지사가 연어의 파티 날짜를 특정했어요. 2024년 5월 19일로 특정을 해버렸다고. 따라서 이날 교도관을 불러오면 돼요. 정미심쩍으면 앞뒤로 한 2, 3일 정도 불러오면 됩니다. 그럼 기껏해야 5명으로 끝날 거야. 그랬으면 국민참여재판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보세요. 교도관 42명 불러야겠어? 아니면 딱 날짜 정해진 5월 19일 이날 교도관만 불러야 되겠어?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이대로 할 겁니다. 42명 말도 안 됩니다 했다고 갑자기 검사 새끼들이 뭐라고 한 거다?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기피 신청을 낸 다음에 확 나가버린 거야. 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닌데 기피 신청 내놓고 갑자기 확 나가버린다? 이거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판사가 검사들을 징계를 한다든지 제재를 가야 됩니다. 근데 판사들이 뭐 겁을 먹은 거야. 검사 새끼들한테. 겁먹은 판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고 싶겠지. 이 재판에 받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지가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등법원에 넘겨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1심, 2심, 3심 다 처리해가지고 적어도 서너 달, 길게 끌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15일 날 열기로 한 재판 못 여는 거지.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뻔하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왜 이런 짓 하는지 너무 뻔하잖아. 재판을 지금 방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판 방해 목적이 너무나도 뚜렷하면은 기각시키게끔 돼 있어요. 근데 판사가 뭐 겁먹은 거야. 야, 검사들이 저렇게 개지랄을 떠는 거 보니까 지들 말 안 들어주면 나 가만 안 놔두겠는데 어떡하지? 에이,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거야, 지금. 아, 진짜. 검사들의 속셈이 뭐냐? 재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안 받겠다라는 거야. 왜? 국민참여재판하면 검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지금까지 검찰은요, 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희한한 어거지를 썼습니다. 법을 왜곡한다든지, 법 취지를 왜곡한다든지, 혹은 사실관계를 뭐 아전 인수식으로 뭐 해석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게끔 만들어 버려요. 아니, 법이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그 기반은 상식입니다. 국민의 건전한 상식. 건전한 상식입니다. 민법에도 보면은 건전한 상식 또는 미풍양속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법이 특별한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건전한 상식, 이게 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 중에서 꼭 지켜져야 되는 상식, 이것만 법으로 모아둔 겁니다. 따라서 법리가 아무리 복잡하고 정교하다고 해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 판검사들은 법 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지를 써가지고 법정에서 그걸 판례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괴한 거죠. 기괴한 거. 자, 이게 법 왜곡죄고요. 근데 이 법 왜곡이 어디에서 통제를 받느냐? 자,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국민참여재판, 배심재판에서 통제를 받는 겁니다. 적어도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아,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시민들이 판단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검사 새끼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야. 지금 이 검사들이 뭐라고 해서 재판을 걸었느냐? 이화영이 국회에 나가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그게 위증이다 이거야. 왜 위증이냐? 아니, 이화영이 날짜를 정확하게 몰랐어.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날짜가 맞다라고 막 진술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위증이잖아. 이렇게 우깁니다. 아니,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내 기억을 조작시킬 수도 있고, 근데 내 기억이 한 대로 말하면 그건 위증 아니에요. 기억 한 대로만 말하면 위증 아니라고. 그런데 뭐 검사들은 기억 한 대로 진술을 했더라도 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거 다 위증인 거야 라고 거짓을 써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검사 새끼들이 어거지를 쓰는 거지. 당연히 이거는 기각되는 거예요. 근데 기각을 시키니까 검사들이 개지랄을 떤 거야. 판사가 보니까 오이씨, 검사가 왜 이래? 이 새끼들 지금 이 사건에 목숨 걸었나 보네. 어이씨, 겁나라. 어떻게 한다? 너무 겁나니까 내 이 사건 안 맡을래. 나 재판 안 할래. 도망간 거야. 이미 지금 배심원단 구성까지 끝났는데 이거를 지금 재판을 깽판을 친 거예요. 검사들이 지가 불리하니까. 이게 지금 검사들의 검은 속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검은 속내가 빤히 보이는데 판사가 이걸 그대로 받아준 거야. 왜? 지 해코지 당했을까봐. 자, 이 겁쟁이 판사가 누구냐? 바로 송병훈 부장판사입니다. 참, 판사식이나 돼가지고 말이야. 이거는요, 검사가 깽판 부리는데 판사가 항복한 겁니다. 맨날 일반 시민한테는 엄정하게 굴다 그러고 일반 시민들이 뭔가 변론을 자기 주장을 펼치려고 그러면 판사들이 툭 하면 가로막고 그래요. 판사들이 막 말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막 그래요. 완전히 씨발 새끼들, 진짜 개새끼들인데. 자, 그런데 검사들한테는 짤짤 매는 거야. 아우, 이런 것들이 무슨 판사야, 판사. 자, 문제는 뭐냐?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 퇴정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법무부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문제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도 안 대고 있어. 아니, 대통령 말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안 들으니까 법원이 지금 이거 하겠어요? 와, 검사들이 무섭다라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찌 된다? 예, 이번 사태까지 생긴 거예요. 판사가 도망가는 거야.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손을 못 대는데 아유 씨, 나는 판사는 아무것도 아니네. 얼른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내년 1월, 2월 이 사이에 법원에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이씨, 인사 이동도 됐고 내가 떠넘겨 튀어버리지 뭐. 다른 법원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제. 전에 어떤 판사는 하도 압박이 심하니까 아예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기도 했죠. 그때가 언제다? 1월, 2월인 거예요. 몰라요? 이 송병훈 부장판사 갑자기 사표 낸다는 소리 나올란가. 진짜 아우 씨. 자, 1월, 2월에 법원에 인사가 있으면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뀌겠지. 재판부 교체가 안 되더라도 뭐가 있다? 사건 재배당이 있습니다. 왜냐? 재판부가 교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사건을 재배당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있는 법원 그게 아니라 다른 재판부에서 받을 수 있게끔 재배당 절차를 거쳐버립니다. 그럼 어찌 된다? 어찌 되기는 뭐 어찌 돼.
네. 재판 처음부터 다시지. 재판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면은 국민참여재판 이 문제도 다시 다룰 수 있게 돼요. 검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안 생기려면은 법무부에서 딱 잘라줘야 돼. 근데 법무부가 지금 진짜. 자, 아무튼 제일 문제는 판사죠. 판사가 이 검사들의 깽판에 겁을 먹은 겁니다. 이 겁쟁이 판사가 누구라고요? 송병훈 판사. 77년생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고등학교와 성대 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34기 졸업입니다. 경북 상주 출신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어쩌면 겁먹어서 튄 게 아니라 뻔한 얘기지 뭐.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 걸로 봤을 때 아마 나름 법원 내에서는 엘리트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 역할을 한다면 생기지 않을 일들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하고 싸우기 싫은 거 아니야. 제 역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꼴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 자, 여러분, 이 판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겁쟁이 판사인지 아니면 그렇고 그런 판사인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지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4분입니다. 다둥이 아범님 시타 보고 넘어왔다라고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테크 I60님 판사놈이나 검사놈이나 정의와 도덕이 사라져버린 무법자들이라고 하셨어요. 자, 잼파랑이님 오늘은 채창이 조용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자연심님께서 체중이 쑥 빠지셨네요 라고 하셨어요. 예, 살이 빠집디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니까 한 이틀 정도는 밥맛이 없더라고요. 자, 큐브링님 늦었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